안녕하세요, 소자쌤입니다. 상위 0.1%의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체 어떤 것이 다를까? 이거 되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하거든요. 2010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정말 그 학생들이 비결이 무엇일까? 라는 걸 파헤치기 위해서 정말 최초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게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송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보고서 와, 이거는 진짜 모든 학생들과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밑에다가 자세히 그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한 50분 분량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꼭 봐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핵심만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성취도와 여러분의 기억력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단어 25개가 제시됐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라도 더 외우기 위해 집중을 합니다. 각 단어당 3초씩 75초 동안 최대한 많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빼기 6 더하기 1.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 학생 5명 모두 예측한 단어와 정답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 10개요. 실제로? 10개 맞췄어요. 8개에서 8개 맞았어요. 7개 맞출 거라고 예상했어요. 실제로? 7개 맞췄어요. 반면 0.1% 아이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했습니다. 차이는 기억력이 아닙니다. 0.1% 아이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억력보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거 전에 제가 만든 영상인데 공부력 자가 테스트 이래가지고 여기 이 학생들이 방금 했던 그 실험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재구성해서 한번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시면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은 IQ가 공부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영향은 미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쵸?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 그 능력 자체가 공부를 잘하는데 핵심 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 다큐에서는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영상에서는 단대부고 1학년 남학생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남학생이 썼던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소름. 저의 떡상 영상이 있죠. 자, 이거. 자, 문제집 한 권으로 4등급에서 1등급으로 3개월 만에 가능했던 그 썰, 뭐 거기에 대한 문제였는데, 문제집 활용법에 대한 거였는데, 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제 영상이 왜 그렇게 방법이 효율적이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현규의 중학교 때 성적표입니다. 수학은 양, 영어는 미. 그야말로 중위권이었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만의 생각이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지 문제만 푼 것밖에 없어요. 틀린 문제를 따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3번이고 4번이고 반복해서 다시 풉니다. 그러자 같은 문제를 2번 틀리는 일이 없어졌죠. 저도 당연히 틀린 게 나오면은 짜증나죠. 막 다시 하기 보기도 싫고. 그렇지만 시험을 보고 또 잘하려면은 그거를 제 걸로 만들어서 그게 나왔을 때 안 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빠도 받아들이고 설명 듣고 제 걸로 만들려고 계속 하죠. 자, 틀린 문제만 모아서 풀자. 자, 이거는요, 저도 학생 시절에 무조건 했던 방법인데
수학이든 과학이든 무조건 했어요. 근데 저는 참고로 국어나 영어 같은 거는 솔직히 좀 언어여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는 틀린 문제 다시 풀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학이랑 과학 위주로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사회, 뭐 역사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시 보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갑니다. 남에게 설명하기예요. 남에게 설명하기. 자, 남에게 설명하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저는요, 현강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학생이 알고 있다면 얘기를 할 수 있어 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항상 질문을 해요. 그래서 자, 이거 설명 한번 해봐 라던가 이거 되면은 뭐 돼야 돼? 라던가 학생 입에서 나오게끔 만드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지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화면에서 봤던 거, 내가 방금 책에서 봤던 거, 단기 기억으로 나한테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말을 한다는 건 사실은 논리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주어, 서술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로 내뱉는다는 것은 그 단어와 단어 사이 연결고리, 그리고 이 뭔가의 논리적으로 흐름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의식을 하면서 말로 내뱉기 때문에 정말로 말로 내뱉을 수 있는 것만이 확실하게 이해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한번 영상부터 한번 봐보시죠. 아테네 민주정치 할 거야. 군사 중심이고, 그래서 얘네가 중심이 된 펠로폰네스 동맹이랑 아테네가 중심이 된 해우가 수업을 하듯 설명을 시작합니다. 델로스 동맹이랑 전쟁을 해. 근데 거기서 아테네가 학생은 이겨. 단 한 명, 그러면서 엄마입니다. 얘가 여기서 맹주가 되는 거야, 이 동맹에. 얘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당을 뭔가 지급해줘. 이해가 잘 안 되는 일하는 부분이 나오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두 시간씩 그다음에 엄마에게 수업을 하곤 노백인 합니다. 평의에 만들고, 그다음에 도편 추방제라고 해가지고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름을 애들이 물어보는 거 가르쳐주고, 그러면 흐트러졌던 게 잡히기도 하고, 또 애들이 물어보는 거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물어보는 게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알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부분도 다시 한번 볼수 있고, 그런 쪽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제 썰이랑 조금 연관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회 과목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사회 과목이었는데요. 그 사회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이제 앞에 나가서 교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설명하는 그런 걸 시켰었어요. 수행평가 같은 걸로 팀을 짜가지고. 그래서 두세 명의 팀인데, 이제 뭐 그 중에서 한 명은 판서를 하고, 뭐 이제 선생님처럼 판서해놓고, 한 명은 뭐 설명하고, 한 명은 질의응답 받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가지고 뭔가 수행하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학생들의 그 어떤 분위기가 그냥 판서를 해놓는 친구가 있으면 그걸 그냥 약간 따라서 읽는 식이 많았어요. 대부분 1번 뭐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학생들도 지루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냥 이걸 읽는 느낌만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다가 이거를 따라서 안 읽고 내가 선생님처럼 애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진짜로 이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그 흐름을, 말을 진짜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집에서. 근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말을 내뱉다 보니까 근데 이래서 왜 이거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때 약간 그 유럽의 역사 뭐 세계사 같은 거였는데, 제 기억에는 유럽이 아니고 이제 당나라 이런 거였다. 당나라 역사 이런 거였는데, 그때 자 이래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흐름이 이상한 거야.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뭐야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찾아보게 되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런 썰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거기 여러분들 TMI 막 제공하면서 이게 그 당시에 이런 게 유행을 했었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도 놀라고 아이들도 되게 귀를 쫑긋하면서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남한테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정말 처음으로 깨달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이럴 때 정말 혼자 중얼중얼 이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 이러면서 혼자 진짜 저는 혼잣말을 많이 하면서 공부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지식을 체계화시키는데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또 수학 강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부분은, 수학 개념 제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남한테 설명하듯이 5분만 투자해가지고 하세요. 자, 5분만 투자하는 수학 개념법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정말 나중에 미분 가능,
두 가지 연속이야, 좌미우미 똑같아, 막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정말 꼭 이거를 써먹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복습입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정보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되고 그게 제 눈을 통해서 제 머리로 들어오고 그렇게 딱 보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고 제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노력하는 거는 자꾸 반복하는 것. 네,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복 학습. 네, 복습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 했던 내용이 곧바로 생각이 나면서 정리가 확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죠. 그것도 그렇고 이해가 되게 잘 돼요. 복습을 하게 되면. 꼭 자기가 자기만의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가져야지 오늘 배운 것도 정리하고 내일 무엇을 할지도 계획이 서기 때문에 3시간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알았어요. 근데 에빙하우스라는 이름 자체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억의 망각의 뭐 주기 이런 얘기를 친언니한테 들었어요. 저희 친언니가 공부에 대한 가이드나 뭐 멘토 이런 거 역할을 많이 해줬었는데 언니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복습은 당일날 반드시 해야 되고 일주일 있다가 또 해야 되고 하여튼 3번만 복습 제대로 하면은 장기 기억 돌아간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겁준 게 뭐였냐면 야, 너 맨날 영어 공부해야 돼, 맨날 수학 공부해야 돼, 수학 공부 하루 안 하면 이틀을 타격받는 거고 이틀을 안 하면 일주일 타격받는 거고 일주일 공부 안 하면 너 한 달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한 달을 까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막 얘기를 약간 논리적으로 선생님한테 들었다면서 그 망각곡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순진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럼 오늘 하루라도 안 하면은 이틀치를 손해본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맨날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이렇게 습관을 잡아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무엇인가를 복습을 할 때 정말 오늘 인강을 듣고서 이틀 있다가 뭔가 그 기억을 떠올린다? 남아있는 게 없다잖아요. 근데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강 5개 오늘 몰아듣고 이틀 3일 뒤에 복습하는 거랑 오늘 인강 그냥 1개 듣고 제대로 복습하고 문제까지 다지는 거랑 뭐가 더 효율적일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저의 채널의 정체성이 뭡니까? 똑같은 시간 투자해서 우리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공부 잘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항상 떠올리면서 겁먹으면서, 그죠? 저처럼 겁먹으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만날게요.